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내용은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을 하였다고 하여 뉴스에 나온 내용이었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닌 내용은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서 자료 출처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라고 하여 2024년 9월 24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보훈병원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보도 매체는 동아일보 2024년 9월 11일자에 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보훈병원 전공이 대전 0명, 광주 1명뿐, 의정 갈등으로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올해 7월 환자가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으로 전원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보도. 그럼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매년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다고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7월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당시 휴일에 내원하여 전문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워 타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주말 미근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내원 10분 이내에 응급진료 후 내시경 검사 및 처치 불가로 전원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통화로 설명하였고, 보호자 전원 동의하에 수혈 시작 후 구급차로 인근 지입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청 완료하였습니다. 보훈부에서는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병원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사직 6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월부터 전문의 당직 체계로 전환하여 야간에도 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여 진료과 수술실 등에 간호사 20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전공의 수련병원인 5개 보훈병원의 전문의 당직비와 전공의 대체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로 집행 중입니다. 전공의 수련병원은 5개 보훈병원이라고 합니다.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진료비의 경우 보훈부 예산 중 타 사업 예산 이용 전용을 통하여 보훈 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훈의료정책과에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만 보면 그냥 국가유공자도 응급실이 없어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사망하는구나, 이런 간단하게 이런 뉴스를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큰 문제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내용,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내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이 국가보훈부 보도 설명 자료에서 나온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매년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다고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부족했었고
내년은 2025년인데 그때는 보험병원 진료비 예산이 더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험병원 진료비 예산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다가 차마 영상을 만들지를 못하고 말았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어떤 내용을 보고 제가 이렇게 썸네일까지 만들어 놨는가 하면 보험부 님들아, 이건 선을 넘었다. 어찌하여 생매장을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고령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빠른 속도로. 예, 예. 그래서 기본 숫자가 그 위탁금 진료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국정감사한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다른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 국가보험부에서 의료비를 감액을 했고 그 의료비 중에서도 또 위탁병원 의료비를 많이 감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보험병원에서 많은 진료 대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위탁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왜 막상 위탁병원은 이렇게 진료비를 줄여버렸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국가보험부 장관이었던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위탁병원이나 보험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매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들을 미리 돌아가실 거를 감안을 해서 위탁병원 진료비를 줄여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전체적인 국정감사 중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고령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빠른 속도로. 예, 예. 그래서 기본 숫자가 그 위탁금 진료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다들 살아있는 분들을 제가 작년에 이 내용을 보고 참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분들을 갖다가 돌아가실 걸 예상을 하고 위탁병원과 의료비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버린다는 게 작년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미리 죽을 거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것도 다른 부서장이 아니라 국가보험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미리 많은 숫자가 돌아가실 거를 예상을 해서 의료비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는 할 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국가보험부 예산 중에서 의료비를 많이 삭감을 했고 또 올해도 내년 의료비를 많이 더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번과 같은 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시는데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사망하는 거하고 의료비 지원이 없어서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 사망하는 거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작년에
국정감사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2024년도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 원이 깎였던데요.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면요. 저 표 보이지 않습니까? 244억 원이 의료복지 예산이 깎였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 좀 한번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 예. 예산인데 의료복지 예산입니다. 244억이 깎였고 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80억 원이 깎였더라고요. 근데 보훈병원은 일반적으로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위탁병원을 가는 게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 위탁병원 진료비를 이렇게 감액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 진료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제가 예.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예.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 원이 깎였다라고 지금 정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제가 뭐 어느 자료를 갖다 쓰겠습니까? 예, 예. 그 중에서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위탁병원 진료비가 80억 원이 깎였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 위탁병원을 이번 정부 말기까지 예. 2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120개를 늘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그래서 얘기는 어떻게 그 사정이 어떻게 된 위탁병원 것인지는 진료비 자체가 깎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예. 국가 유공자들하고 지역에서 많이 만났는데 예. 보훈병원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위탁병원이 늘려도 늘려서 검진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제 보훈부에서 위탁병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위탁병원 진료비가 지금 감액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예, 여기 계신 확인해서 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있지 않아요? 예. 그거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 저한테 금방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진료비가 이미 삭감이 됐다라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해서 바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의원님, 예, 저기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고령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답니다. 빠른 속도로. 예, 예. 그래서 기본 숫자가 그 위탁병 진료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이 줄어든다고. 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 어쨌든 지금 의료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증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166억 원. 보훈 교육. 예산, 보훈교육 예산. 예. 요 표현은 없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 증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그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금 수치가 보니까 한 5년간 한 몇만 명씩 이렇게 위탁병원 진료 대상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보훈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누구를 뭐 가서 그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 문화 예산 전체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항목별로 보훈교육 및 교육시설 140억 원, 야외 보훈교육 18억 원, 보훈기념행사 6억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령층인데 지금 국가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받기가 쉽지. 예를 들면 중앙보훈병원 CT 검사 받으려면 5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위탁병원을 지금 늘려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지역의 보훈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위탁병원 진료비는 낮추고 보훈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면 70대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보훈부의 역할에서 보훈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의료 지원은 삭감하고 무슨 이념교육 하듯이 보훈교육은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핵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저기 의원님 지적에 의료 서비스 질적으로도 더 고도화되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그 진료 대기 시간 문제는 네.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뭐 청문회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제가 좀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개선을 게 해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대기가 길어서 위탁병원 가고 싶은데 위탁병원 진료비는 삭감했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연령대의 70대 대상자들도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위탁병원에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국가보훈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는 예산 삭감하고 국가보훈교육에 대해서는 더 늘렸다. 그러면 장관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UIT 역사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UIT 역사관의 선전부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 예산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